안녕하세요. 장은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특허 정보, 무료 상담 관련 정보부터 해서 특허 관련 지원사업 소개까지 해서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한 2분 정도가 한 특허 관련된 정보를 달라라는 댓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식재산, 산업재산권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비교, 그리고 관련된 예시, 그리고 지식재산, 저작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단한 용어의 정리, 그리고 특허 요건에 대한 부분, 마지막 특허 관련 무료 상담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은 총 7가지 목차로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간단하게 보면,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저작권, 그리고 저작인 저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주요 차이점을 먼저 보게 되면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각각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보호 대상,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고, 이렇게 좀 표로 봤을 때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를 예를 들면 특허에 대한 부분은 핵심 원천 기술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엔진 제어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력 평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계량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량 기술이라고 하면 백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자동차 문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정 기술 등, 즉 특허에서 파생되는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는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실용신안은 뭔가 개량된 기술로서 뭔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물품 외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등에 대한 부분이 디자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상표는 상품의 명칭이죠. 자동차 명칭, 즉 아반떼, 제네시스, 에쿠스 등이 자동차 명칭에 해당되는 거고, 제작사 명칭은 현대, 토요타, BMW, 아우디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이렇게 차량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실용신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아니면 디자인, 상표 등이 좀 많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 분야와 시, 소설 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저작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은 아까 제가 처음 목차에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과 특허 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허 등록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출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허 출원으로 보시면 되고, 특허 심사에 대한 부분은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특허가 심사 중인 그러한 상태를 특허 심사, 그리고 특허 등록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그러한 권리를 획득한 상태를 특허 등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부분은 특허를 받고 싶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출원부터 특허 등록 직전까지를 우리는 심사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부분은 특허 출원일, 즉 특허가 출원일, 특허를 심사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 선행 기술을 검색을 통해서 특허 출원한 검색에 대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신규성은 선행 기술과 동일한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잣대로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고, 진보성에 대한 부분은 선행 기술과 유사한지,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좀 주관적인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성은 객관적인 부분입니다만 진보성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허 출원 등록이 거절되는 영역은 신규성이 아니라 진보성에서 대부분 발생이 된다. 대부분의 거절 이유는 진보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특허 등록에 대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 그 중에 진보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거절 이유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전반적인 특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남기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뭐 특허 관련해서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용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7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료 특허 상담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목차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차 7번으로 가기 위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상담할 수 있는 정보인데, 대한변리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는 kppa.or.kr이고요. 이 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인데, 이런 이제 공익활동으로 무료 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변리의 대상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그리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되고요. 무료 변리에 대한 범위, 그리고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들도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이트는 pcc.or.kr입니다. 이 사이트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 지역 순회 상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상담, 예약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을 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연락처도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특허 관련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라고도 있는데 서울부터 해서 각 광역센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17, 18개 정도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지식센터에서 다양한 특허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메인 홈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광역지자체별로 지식재산센터가 다 있습니다. 각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공지에 보면 2019년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행공고라는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외 수출 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서 글로벌 IP 기업은 3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 특허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특허, 디자인, 브랜드, 기타에 대한 부분,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지원 한도, 그리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특허, 디자인, 브랜드에 대해서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기 보면 특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은 30%, 즉 현물 10%, 현금 20%인데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은 현물 20%에 현금 10%에서 이러한 30%를 분담금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는 기업당 2건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은 IP 나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창업기업의 IP 경쟁력 및 생존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 역시 IP 기술 전략 및 IP 경영 전략으로 해서 관련된 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를 통해 창업 아이템 도출 및 창업을 연계한다라는 목적이고요. 이 부분도 역시 IT 디딤돌 프로그램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 그리고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 개인 분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처에 대한 부분도 각 광역센터 그리고 기초센터에서 문의처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IP 나래, 글로벌 IP 스타 기업,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IP 디딤돌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디가 해당되고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센터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및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접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에 대한 목차는 특허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7번에 대한 목차에서는 특허 관련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정보와 채널, 그리고 특허 및 IP 사업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지원 대상은 어떻고 각 세분 영역별로 해서 지원금은 어느 단계이고 지원금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세 내용이 다 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셔서 접목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허 관련, 특히 산업재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핵심적인 사항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7항에서는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리고 특허 및 IP 사업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